백만장자가 회사를 물려받고 노년의 직원을 해고하지만 2년 후 모든 것이 바뀐다. 이민우 30세의 젊은이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민우 기업의 복도를 자신감 있게 걸어갔다. 그의 반짝이는 가죽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직원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들은 서둘러 길을 비켰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오만함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고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었다. 고정우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고정우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기업 제국을 일군 거물이었고 자신의 자녀를 갖지 못해 이민우가 아기였을 때 그를 입양했다. 이제 고정우가 떠나고 민우는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대기업의 수장이 되었다. 회의실에 도착한 민우는 양손으로 이중문을 밀어 극적으로 입장했다. 그보다 나이든 이사회 구성원들이 즉시 일어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민우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제 민우 기업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때입니다. 아버지는 규율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 회사를 세우셨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민첩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현대적이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수년간 고정우의 오른팔이었던 CFO 박상훈이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민우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하기 전에 상황을 평가할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민우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상훈 씨, 당신의 의견은 고맙지만 제 사업 지식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군요. 저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민우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원 감축, 부서 구조 조정,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등이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라움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한편 본사 15층에서는 50대의 김순자가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친절해 보였다. 인사부에서 20년간 일한 후 그녀는 민우 기업 가족의 일부라고 느꼈다. 그녀는 민우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고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고정우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수줍은 소년을 기억했다. 소문 들었어, 순자 씨? 동료 정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 민우가 큰 변화를 줄 거라고 하더라. 순자는 너그럽게 웃었다. 경영진이 바뀌면 항상 소문이 돌지. 민우는 좋은 아이야.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순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회사 15주년 기념식에서 고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고정우는 항상 그녀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대했다. 민우도 그럴까? 퇴근 준비를 하던 순자의 전화기가 울렸다. 음날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인사부의 메시지였다. 한숨을 쉬며 순자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려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다음 날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렸다. 마치 날씨가 민우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여러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모두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이었다. 민우가 박상훈과 젊은 임원들을 데리고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들은 맞춤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과 더 나이 든 직원들 사이의 대조는 명확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우가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회사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임플레멘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이상 맞지 않는 일부 직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덮었다. 순자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 민우는 계속해서 단조로운 목소리로 이름 목록을 읽어나갔다. 순자는 충격에 빠진 채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씩 해고되는 것을 들었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그녀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순자, 민우가 종이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20년 근속, 당신의 직책은 없어졌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사부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순자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20년간의 헌신, 희생, 충성심이 몇 마디 차가운 말과 퇴직금 수표로 축소되었다.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며 무언가 인정의 표시, 한때 알았던 소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낯선 사람의 무관심한 눈빛만을 발견했다. 민우 씨, 순자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당신은, 하지만 민우는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 순자 씨.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상훈 씨가 세부 사항을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민우는 회의실을 나갔고 뒤에는 충격받고 낙담한 직원들만 남았다. 순자는 그날 오후 20년간의 추억이 담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사진들, 책상 위의 화분들, 10주년 기념으로 받은 머그컵 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걸었고 얼굴의 눈물은 빗방울과 뒤섞였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순자는 길을 잃은 것 같았다. 20년간의 일상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퇴직금 수표를 바라보며 감사함과 원망의 감정이 뒤섞였다. 금액은 후했지만 어떻게 그것이 헌신의 세월, 쌓아온 우정, 목적의식을 보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오후, 순자는 결심을 내렸다. 집에 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없었다. 무언가를 해야 했고 바쁘게 지내야 했고 다시 쓸모있다고 느껴야 했다. 그녀는 이웃인 환경숙 씨가 지역시장에서 과일을 판다는 걸 기억해냈다. 어쩌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순자는 결연한 의지로 시장에 나갔다. 환경숙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며 도움의 손길이 더 있어 기쁘다고 했다. 곧 순자는 화려한 과일 진열대를 정리하고 공급업체와 협상하고 미소 띤 얼굴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고 20년간 해온 일과는 매우 달랐지만 모든 것의 단순함에서 위안을 얻었다. 매일 저녁 순자는 피곤하지만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 잃어버렸던 성취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민우 기업에서는 민우가 계속해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새로운 젊은 임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신선하고 야심찬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다. 한때 회사를 특징지었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효율성으로 대체되었다. 박상우는 이 모든 것을 점점 더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민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젊은 상속인이 양부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새로운 민우, 오만하고 무자비한 민우는 그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오후 민우가 사무실에서 최신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박상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민우 씨, 그가 문을 닫으며 시작했다. 회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짜증난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훈 씨?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입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민우 씨. 박상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 회사를 단순히 재무적 지능만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성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두려움과 불확실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민우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의심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상훈 씨, 당신의 걱정 감사합니다만 너무 감상적인 것 같군요. 사업은 사업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박상우는 가슴이 무거운 채로 사무실을 나왔다.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가며 그는 한때 알았던 민우가 이 야망과 냉혹함의 가면 아래 아직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들 중 누구도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반전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이다. 아침 햇살이 지역시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다채로운 가판대와 이른 아침 쇼핑객들의 분주함을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새로 다린 앞치마를 입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가판대의 과일을 정성스럽게 배열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새로운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예상치 못한 평화를 찾았다.
순자 씨, 옆 가판대에서 환경숙이 불렀다. 소식 들었어요. 젊은 민우 씨가 오늘 시장에 온다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우요? 여기에요? 왜요? 환경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홍보 캠페인인가 봐요. 서민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나 뭐라나. 순자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상반된 감정들의 소용돌이였다. 한편으로는 해고의 기억이 여전히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알았던 그 소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날카로운 호기심을 느꼈다. 한편 시장으로 향하는 호화로운 리무진 안에서 민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불편한 기색이었다. 이 방문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홍보팀의 제안이었다. 기억하세요, 민우 씨. 그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김지현이 말했다. 미소 지으세요. 인사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보이세요. 해고 사태 이후 당신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이사회 회의에 가 있었다. 왜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걸까? 그는 사업가지 정치인이 아니었다. 리무진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민우가 내리자 즉시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모여든 군중들에게 인사했다. 순자는 민우가 그녀를 알아채기 전에 먼저 그를 보았다. 민우는 시장을 걸어다니며 가끔 멈춰서서 상인들에게 연습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의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순자는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한 분노, 그가 변한 모습에 대한 슬픔, 그리고 놀랍게도 설명할 수 없는 모성애적 본능까지. 마침내 민우가 순자의 가판대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민우는 당황한 듯했다. 순자 씨,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엄 있게 자세를 바로 했다. 안녕하세요, 민우 사장님.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친밀함과는 대조되는 격식을 갖춰 대답했다. 민우는 잠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김지현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둘러 개입했다. 아주머니, 과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순자는 지현을 무시하고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과일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민우 씨? 이 과일 하나하나가 열심히 일한 노력과 존엄성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회사에서는 잃어버린 것 같은 가치들이죠. 민우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카메라들은 계속해서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순자 씨, 저는... 민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순자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민우 씨. 20년간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졌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내 손으로 일군 것은 당신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을 겁니다. 긴장된 침묵이 군중 위로 내려앉았다. 민우의 수행원들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우는 자신의 결정의 결과와 직면하자 모든 오만함을 잃은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순자 씨. 민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민우 씨.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죠. 순자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들에 대해, 그 일자리들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군중들은 긴장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인과 과일 판매원의 상호작용 이상의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지현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다시 어들었다. 민우 사장님, 시장 둘러보기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민우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오랜만에 그는 정말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을 보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고된 노동과 걱정의 흔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자세에서 존엄성을 보았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무언가를. 순자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적으로 말이에요. 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어조 변화에 놀랐다.
잠시 그의 제안을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민우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제 근무가 1시간 후에 끝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팀에게로 아섰다. 시장 둘러보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민우가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멀어지는 동안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화가 둘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했다. 1시간 후 순자는 시장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 맞은편에 민우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비싼 정장은 소박한 가게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순자 씨, 민우가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요. 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놀랐다. 민우 씨, 사과로 일어난 일이 바뀌진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당신이 해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겼다. 알고 있습니다.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둘 다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민우의 태도 뒤에 뭔가 더 있다고 느끼고 조금 더 밀어붙이기로 했다. 왜죠, 민우 씨?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나요? 어렸을 때 당신을 기억해요. 당신은 친절하고 사려 깊었어요. 뭐가 바뀐 거죠? 민우는 시선을 내리고 손가락으로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다. 아마도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저 자신에게, 이사회에, 아버지의 기억에 더 나은, 더 효율적인,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럼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나요? 순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민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아니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니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순자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손을 뻗어 민우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변화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민우 씨. 바른 일을 하기에 말이죠. 민우는 고개를 들어 순자와 눈을 마주쳤다. 잠시 동안 그는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는 연결을 느꼈다. 마치 그들 사이에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뭔가가 있어요, 순자 씨. 민우가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친숙한 것이 있는데 설명할 수가 없네요. 순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운명이 그들을 이런 식으로 다시 모았을까?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민우는 먼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해. 아마도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더 단순했던 시절의 기억일 뿐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순자 씨, 혹시 회사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자문역으로요. 당신의 관점, 당신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는 놀라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 씨, 그 제안은 고맙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돌아갈 순 없어요. 게다가 저는 여기 시장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제가 필요로 했던 평화를 말이에요. 민우는 실망한 것 같았지만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들을 바로잡아야 해요, 순자 씨. 당신뿐만 아니라 제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에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요, 민우 씨. 회사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말이에요. 무엇인가요? 민우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이 정말로 경청한다는 거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민우는 손을 내밀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둘 중 누구도 이 단순한 약속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카페를 나서며 민우는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둘러보았다. 알아요, 순자 씨. 당신이 왜 여기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기업 세계에서는 잃어버린 진정성이 있어요.
순자는 민우의 이 더 사려 깊은 면을 보게 되어 기쁜 듯 미소 지었다. 맞아요. 여기서는 모든 거래, 모든 상호작용의 얼굴과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 순자의 가판대로 걸어가는 동안 민우는 순자의 개인 물건들 사이에 놓여있는 액자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고 시간의 흐름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젊은 순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신 아들인가요? 민우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순자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사진을 집어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그건 긴 이야기예요. 그녀가 회피하듯 대답했다. 민우는 그녀의 반응에 궁금증이 생겨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박상훈이었다. 민우 씨, 즉시 사무실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우는 박상훈의 목소리에서 긴급함을 느끼고 눈썹을 찌푸렸다. 2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기 전에 대답했다. 순자에게로 돌아서서 민우는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화는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물론이죠, 민우 씨. 조심히 가세요. 민우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운명이 그녀를 오래전 입양 보냈던 아들과 다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민우는 마음이 급해진 채로 민우기업 본사에 도착했다. 그의 마음은 박상훈의 긴급한 전화와 순자와의 만남에 대한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건물에 들어서자 그는 즉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직원들이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속삭임이 갑자기 멈췄다. 박상훈이 회의실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 씨, 다행히 오셨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우는 음울한 표정의 임원들 앞에 서게 되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그와 순자의 시장에서의 만남 장면이 투영되어 있었고 선정적인 헤드라인들이 함께 보였다. 민우 상속인 전직 직원에게 맞서다. 민우 기업의 리더십 위기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민우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 누군가가 당신과 그 여성 순자 씨와의 만남 영상을 유출했습니다. 박상훈이 설명했다. 언론이 이걸로 난리입니다. 주가가 오늘 아침에만 5% 하락했어요. 민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때 그는 최근에 고용한 야심찬 부사장 이재훈의 얼굴에 간신히 감춰진 미소를 발견했다. 그 미소에서 뭔가가 민우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재훈 씨, 민우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훈은 목을 가다듬고 거짓된 걱정의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아마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리더십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회사를 위해서죠. 긴장된 침묵이 회의실을 덮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 임원들이 이재훈의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PR 위기가 아니었다. 기업 쿠데타 시도였다. 그렇군요. 민우가 위험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대 당신이 그 리더십 변화의 이상적인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재훈 씨. 이재훈은 미소를 지었고 모든 걱정의 가식이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글쎄요, 민우 씨. 누군가는 이 집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시장에서의 작은 쇼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우는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참은 분노에 가면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CEO입니다.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었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박상훈은 회의실의 긴장감을 느끼 개입했다. 우리 모두 진정하고 이 상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해지려 노력했다. 그의 마음은 순자와의 대화로 돌아갔다. 그녀에게 한 약속, 변화하겠다는 약속, 이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발표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루고 우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몇 가지 변화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재훈이 비웃듯 웃었다. 변화라고요? 어떤 종류의 변화죠? 민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께서 원하셨을 종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해고를 재검토하고 가치 있는 직원들의 복귀를 고려하며 더 윤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혼돈의 목소리들로 폭발했다. 일부 임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고 다른 이들은 안도한 것 같았으며 박상훈과 같은 소수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을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재훈이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민우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아니요, 재훈 씨. 제가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의 파괴해버린 것을 재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전에 말했듯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의가 해산되는 동안 민우는 다시 한번 순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의 일부는 계속해서 순자의 가판대에서 보았던 그 사진으로 돌아갔다. 그 이미지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순자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는 그 비밀이 어떻게든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걸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려 했다. 그는 구해야 할 회사와 재건해야 할 평판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가 막 시작한 이 구원의 길에서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될까? 민우가 회사 내부의 음모와 맞서고 있는 동안 순자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우가 알아차렸던 사진을 손에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훨씬 젊은 순자가 있었다. 짙고 빛나는 머리카락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다. 순자는 부드럽게 아기의 이미지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기의 목에 있는 반달 모양의 작은 점을 따라갔다. 그녀는 민우가 어렸을 때 양부와 함께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그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점이었다. 오, 내 작은 아기, 순자가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민우 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정미경이었다. 순자 씨, 뉴스 보셨어요? 정미경이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무슨 일이죠? 민우 씨예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해고를 철회하고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해요. 순자 씨, 그가 달라 보여요. 순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마음은 카페에서 민우와 나눴던 대화로 돌아갔다. 그가 정말로 그녀의 말을 들었을까?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걸까? 미경 씨, 기자회견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순자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부탁했다. 잠시 후 순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민우 기업의 기자실 연단에 선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가 알았던 고정우를 떠올리게 하는 결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민우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발표합니다. 민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첫째,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진 모든 해고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부당했던 해고는 철회되며 소급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자는 놀라움에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둘째, 민우가 계속했다. 우리는 직원들의 복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민우 기업은 성실성과 존중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이제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민우가 계속해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 복리후생 개선, 새로운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순자는 자부심과 멜랑콜리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바랐던 민우였다. 그가 될 수 있다고 알았던 리더였다. 그러나 그녀가 간직한 비밀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기자회견은
민우가 투명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며 끝났다. 방송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하자 순자는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다. 도착한 메시지 소리가 그녀를 몽상에서 깨웠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순자 씨, 민우입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과 상의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순자는 메시지를 보고 난 뒤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 순간일까?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일까? 그녀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당신만이 제가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민우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작은 책상으로 가서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나무로 조각된 상자가 있었다. 오래전 고정구가 선물한 것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시간의 흐름으로 누렇게 변한 봉투가 나왔다. 안에는 민우의 입양 서류가 있었다. 고정우가 오래전 그녀께 보관하라고 맡긴 서류들이었다. 때가 됐어. 순자가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진실이 밝혀질 때야. 도심의 중앙공원은 그날 오후 조용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만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순자가 먼저 도착해 작은 연못이 보이는 한적한 벤치를 골랐다. 그녀의 가방 속 봉투가 무게가 톤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몇 분 후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의 깔끔한 임원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청바지와 단순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의 흔적이 보였다. 순자 씨,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을 연구했다. 당신의 기자회견을 봤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인상적이었어요. 민우는 유머 없는 웃음을 흘렸다. 재앙이었죠. 이사회는 격분했고 주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임원들의 절반은 제 목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시장에서 당신의 말씀이 제가 얼마나 길을 잘못 들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셨을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두 사람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순자 씨,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당신의 가판대에서 본 그 사진, 아기가 있는 사진 말이에요. 그 사진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있었는데 왜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순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수년간 두려워하고 갈망했던 순간이 마침내 왔다. 민우 씨,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다. 이게 뭐죠? 열어보세요. 순자가 부드럽게 촉구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그의 눈이 페이지를 훑어 내려갔다. 그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순자가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의 혼합으로 바뀌어갔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민우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중얼거렸다. 제가 입양하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이기 시작했다. 네, 민우 씨. 그리고 저는 당신의 생모예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민우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순자를 보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왜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왜 저를 입양 보냈어요?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밝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겨우 18살 때 임신을 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당신의 생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는 사라져버렸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자원도 가족의 지원도 없이. 고정우 회장님은 그때 제 아르바이트 상사셨는데 제 상황을 알게 되셨죠. 민우는 꼼짝 않고 순자의 말을 들었다.
고정우 회장님과 그의 아내는 수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제 상황을 아시고는 대안을 제안하셨죠. 제가 줄 수 없는 삶을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하셨어요. 당신 가까이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민우 씨.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위해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정우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가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죠. 민우는 갑자기 일어나 벤치에서 몇 걸음 떨어졌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기억의 소용돌이였다. 값기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순자가 그에게 보여준 특별한 친절, 아버지가 항상 순자에 대해 존경과 감사함으로 이야기했던 방식. 이 모든 세월 동안 민우가 목이 메어 말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한 번도 왜 더 일찍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순자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민우에게 다가갔다. 고정우 회장님과 저는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18살이 되었을 때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죠. 진실이 당신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너무나 결연해 보였어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제가 당신을 해고한 날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의 일부는 당신에게 진실을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기인가요? 민우가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순자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에서 우리의 만남 이후 당신의 변화를 보고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민우는 순자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눈에 담긴 사랑을, 수년간의 비밀로 인한 고통을, 화해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을 보았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말없이 민우는 순자를 껴안았고 두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엄마, 민우가 속삭였다. 그 말은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하게 들렸다. 순자는 그를 꼭 안았다. 수년간 억눌러온 사랑이 그녀 통해 흘러나왔다. 내 아들, 그녀가 감정에 복받쳐 대답했다. 나의 소중한 아들. 해가 공원 위로 지기 시작할 때 모자는 서로 껴안은 채 그대로 있었다.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졌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진실로 가득한 장이었다. 이 밝혀진 진실 이후의 날들은 민우와 순자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들은 자주 만났다.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서 빠진 부분들을 채워나갔다. 민우는 순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그를 입양 보내기로 한 어려운 결정, 그리고 멀리서 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수년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혹되었다. 당신의 첫 등교일을 기억해요. 순자가 어느 만남에서 향수에 젖은 미소로 말했다. 당신은 너무 긴장해서 고정우 회장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당신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어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민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로 당신을 알았더라면요.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꽃피는 동안 민우는 민우 기업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이사회는 그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의견이 갈렸고 이재훈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음모를 꾸미며 민우의 리더십을 훼손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어느 오후 민우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박상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민우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재훈이 몇몇 주요 주주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어요. 당신을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투표를 강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가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죠. 박상우는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과반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우는 일어나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상훈 씨, 그가 잠시 후 말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세우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박상훈이 다가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아버님의 진정한 유산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우 회장님은 항상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죠. 그것이 이 회사를 위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지에 감사해 했다. 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항상 사물을 명확하게 보죠. 그날 밤 민우와 순자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만났다. 순자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우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많은 사진들이 의 모습이었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찍은 것들로 모두 회사 행사나 공개 행사에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당신은 항상 그곳에 계셨군요. 민우가 감동받아 중얼거렸다. 순자가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항상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확인했다. 민우는 그녀에게 회사의 상황, 이재훈의 음모, 그리고 일부 주주들의 불만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자는 주에 깊게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우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민우야, 그녀가 마침내 말을 시작했다. 고정우 회장님이 항상 사업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니? 민우는 이 말을 찌푸리며 기억하려 노력했다. 많은 말씀을 하셨죠. 순자가 미소 지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업은 나무와 같다. 열매만 신경 쓰고 뿌리를 가꾸는 것을 잊으면 결국 나무는 죽고 만다고.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 그리고 직원들,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가 그 뿌리군요. 정확해, 순자가 말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민우야. 그 뿌리를 다시 가꾸는 거야. 지금 당장은 일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결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야. 민우는 잠시 침묵하며 순자의 말을 곱씹었다. 마침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왜 항상 당신의 의견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순자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너의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어. 진정한 성공이 단순히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넘어선다는 것을 항상 아셨지. 민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순자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다. 고마워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 없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그의 손 꼭 쥐었다. 나는 여기 있어 민우야. 항상 그럴 거고. 밤이 깊어가는 동안 모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추억을 회상했다. 민우는 민우기업의 리더십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진정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다음 날 민우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민우가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훈을 포함한 이사회 멤버들이 호기심과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항상 충실했던 박상훈이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민우가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회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이재훈이 앞으로 몸을 기이며 비웃듯 미소 지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민우 씨. 사실입니다. 주가는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죠. 당신의 작은 사회적 책임 실험이 우리에게 수백억 원의 손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점을 인정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일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당장의 숫자를 넘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손짓을 하며 뒤에 스크린을 활성화했다. 그래프와 통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 지수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이미지를 바꾸며 계속했다. 우리의 인재 유지율입니다. 25% 개선되었죠.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일부는 관심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우가 계속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생들로부터 30% 증가한 취업 지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직원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재훈이 비웃었다. 멋진 통계네요, 민우 씨. 하지만 투자자들은 행복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에 투자하죠. 민우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재훈 씨.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남겨뒀죠. 다시 한번 손짓으로 민우는 이미지를 바꿨다. 이번에는 장기 재무 전망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인재 유지율 개선, 생산성 향상, 그리고 우리 평판 개선을 바탕으로 향후 2년 내에 15%, 5년 내에 30%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숫자를 연구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심지어 이재훈조차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우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고정우 회장님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회사를 세우지 으셨습니다. 그분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그분이 발견한 것보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추고 이사회의 각 멤버를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았다. 그 유산을 존중하자고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보고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용기를 가집시다. 회의실의 침묵이 무거웠다. 마침내 이사회의 최고령 멤버인 김영숙 여사가 일어섰다. 나는 고정우 회장님이 이 회사를 창립하신 이래로 이 이사회에 있었소. 그녀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분의 정신이 다시 우리 사이에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민우 씨의 비전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한 명씩 이사회 멤버들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재훈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하여간 미친 짓입니다. 그가 소리쳤다. 이상주의적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겁니까? 민우는 진정한 민우가가 아닙니다. 그는 입양아일 뿐이에요.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다. 민우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이재훈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하지만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상훈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소리쳤다. 민우가 입양아일 수는 있지만 그는 이 방의 누구보다도 고정우 회장님의 정신을 더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의 전체 경력보다 더 많은 성실성과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훈 씨. 다른 이사회 멤버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훈은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민우는 침착함을 되찾고 부드럽게 말다. 맞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정우 회장님이 그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으로 저를 선택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유산은 혈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치와 원칙의 유산입니다. 이어진 투표는 거의 만장일치였다. 민우의 계획이 승인되었고 이재훈은 비윤리적 행위로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박상훈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려드려야 해요. 그날 밤 순자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우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회의, 투표, 그의 입양 사실이 밝혀진 것까지.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들었다. 민우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그를 꼭 안았다. 정말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입양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민우는 그녀를 다시 안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고정우 회장님, 그리고 제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떨어졌고 민우는 순자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세요? 그가 물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민우야. 너의 생부에 대해서. 민우는 긴장했다. 그에 대해 뭐가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용기를 모았다. 그는 살아있어.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민우는 순자가 방금 전한 소식을 처리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생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자가 갑자기 그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다. 어떻게? 언제? 민우 말을 더듬으며 일관된 질문을 형성하지 못했다. 순자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다. 일주일 전에 그가 내게 연락을 했어. 그녀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는 멀리서 너의 경력을 지켜보고 있었대. 회사의 변화에 대한 뉴스를 보고 나서 그는 얼굴을 내밀 때라고 결심했나 봐. 민우는 갑자기 일어나 작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왜 지금이죠?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변했다고 말해. 지난 몇 년간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대. 그는 내게 설명할 기회를, 용서를 구할 기회를 원해. 민우는 멈춰 서서 순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요? 제가 그를 만나길 원하세요? 순자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그건 오직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야, 민우야. 하지만 나는 그것이 너에게 한 장을 마무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어디서 왔는지 더 잘 이해하는데 말이야.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한편으로는 이 남자를 만나 그의 역사의 그 부분을 이해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만남이 그의 이미 복잡한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의 이름이 뭐죠? 그가 마침내 물었다. 강동훈이야. 순자가 대답했다. 그는 중앙대학교의 문학교수야.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과 정보를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잠시 후 말했다. 순자는 다가가 그를 안았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이어지는 며칠 동안 민우는 정신없이 바빴다. 회사의 변화를 관리하고 생부에 대한 소식을 처리하는 사이에 그는 숨 쉴 틈도 없었다. 마침내 어느 오후 사무실서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던 중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순자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에 깊은 목소리가 응답했다. 여보세요? 민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강동훈 씨이신가요? 저는 이민우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우가 도착했을 때 그는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5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를 보았다. 그의 머리는 회색이었고 독서용 안경을 쓰고 있었다. 민우를 보자 그는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우 씨, 그가 말하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는 간단히 그의 손을 잡고 앉았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왜 지금입니까? 민우가 마침내 핵심을 짚었다. 강동훈은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고 눈을 문질렀다.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가 시작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겁쟁이였습니다. 순자 씨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패닉에 빠졌죠. 젊고 미성숙했으며 제 경력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망쳤고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민우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저는 수년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강동훈이 계속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절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당신을 찾기 시작했고 멀리서 당신의 경력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고정우 회장님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보았죠.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당신 인생의 일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웠습니다. 강동훈은 잠시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회사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한 뉴스를 봤을 때 직원들과 지역사회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가 때라고 알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우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사는 게 어떤 건지요. 강동훈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 씨.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변명은 없다는 걸 압니다. 네, 없습니다. 민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당신의 부재가 제가 지금의 삶을 갖게 된 이유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에 의해 양육되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건 말입니다. 강동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정우 장님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죠. 맞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서도 무언가를 물려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가 당신이 문학 교수라고 하셨어요. 저는 항상 책 읽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신에게서 온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강동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저는 항상 책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민우는 의자에 기대 앉아 그의 맞은편에 있는 남자를 연구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가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강동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제가 받을 자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씨.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새롭고 복잡한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후 몇 달은 민우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변화의 시기였다. 민우 기업에서는 그가 구현한 변화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회사는 윤리적 관행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으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개인적인 삶에서 민우는 새롭게 발견된 관계들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강동훈과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고 여전히 긴장과 불편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점차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한 일요일 오후 민우는 자신의 집에서 작은 모임을 마련했다. 순자, 강동훈, 그리고 박상훈이 초대되었다. 이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첫 번째 자리였고 민우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모두가 뒤뜰에 앉아 민우가 준비한 순자의 레시피 도움을 받아 집에서 만든 음식과 산들바람을 즐기고 있을 때 민우가 일어서서 잔을 들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삶은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길을 잃었고 야망과 자만심에 눈이 멀어 있었죠. 민우는 잠시 멈추고 참석한 모든 일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각자는 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순자 씨,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2번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 세상에 데려오셨고 그 다음에는 제 인간성을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주셨죠. 순자는 소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강동훈 씨, 민우가 계속해서 그의 생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당신의 존재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동훈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상훈 씨, 민우가 그의 충실한 친구이자 조언자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의 충성심과 지혜는 가장 격동적인 순간에도 제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변화를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박상훈은 말없이 잔을 들어
감사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우가 마무리했다. 고정우 회장님을 위해 건배하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정직성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비록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정신은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 우리가 그분이 세우신 회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고 고정우를 기리는 순간에 침묵이 흘렀다. 건배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순자는 아기였을 때의 민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강동훈은 따뜻한 분위기에 고무되어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과 민우에게서 자신의 일부 특성을 어떻게 발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상우는 그와 민우가 회사에서 겪었던 모험들을 몇 가지 들려주었다. 오후가 지나감에 따라 민우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감을 느꼈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었다. 혈연이나 성씨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상호 이해로 정의되는 가족이었다. 그의 접시를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안 순자가 민우에게 다가왔다. 네오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몇 달 동안 너는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민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민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그의 삶이 겪은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고정우의 사진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의 유산을 존중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는 거의 고정우의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산이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란다, 아들아.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거지.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민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민우기업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담아내기 위해서였다. 고정우가 세운 최고의 것들과 민우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결합한 비전이었다. 1년이 지났고 그 뒤뜰 모임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민우 기업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의 모델이 되어 다른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우는 대학과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간견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아 회사의 변화와 자신의 개인적 성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뜻한 봄날, 민우는 지역 시장을 깜짝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판대 사이를 걸으며 이제는 그를 거만한 CEO가 아닌 사랑받는 과일 판매원 순자의 아들로 알아보는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순자의 가판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순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사과은 아기의 이유식을 만들기에 완벽해요. 자연 그대로고 첨가물이 없죠. 민우는 부부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갔다. 여전히 시장 최고의 판매원이시네요. 그가 순자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민우야! 그녀가 외치며 그를 안았다. 이렇게 깜짝 방문해주다니 정말 기쁘구나. 무슨 일이니?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가판대에서 사과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소식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첫 번째로 알았으면 해서요. 순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민우 기업의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확정지었어요. 민우가 설명했다. 매년 우리는 50명의 저소득층 청년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김순자 장학금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입에 가져갔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민우야,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프로그램의 명예이사가 되어주세요.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가치를 당신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순자는 민우를 꼭 안았다.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 아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이 포옹에서 떨어질 때 민우는 몇몇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 중에는 순자가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도와주었던 이웃 환경숙도 있었다.
영숙 아주머니 민우가 그녀를 부르며 말했다. 잠시 어머니의 가판대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산책에 데려가고 싶어서요. 환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민우씨. 천천히 다녀오세요. 민우는 순자에게 팔을 내밀었고 함께 그들은 시장 옆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1년 전 순자가 민우에게 입양 사실을 밝혔던 그 벤치에 앉았다. 알아요? 민우가 그들 앞에 있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만약 어머니가 저를 키웠다면, 만약 강동훈 씨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면 말이에요. 순자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단다.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다음 내가 겪은 모든 일들, 배운 교훈들, 내가 된 사람에 대해 생각해요. 민우가 계속했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모든 단계, 모든 결정, 내 인생의 일부였던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의 위치로 이끌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인생은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끄는 이상한 방식이 있지, 그녀가 말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어머니의 가판대에 있던 사진 기억나세요? 우리 이야기에 뭔가 더 있다고 의심하 만들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난 그 사진을 모든 이 세월 동안 간직해왔어. 그 사진을 갖고 싶어요.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사무실에 두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기억으로요. 순자는 가방을 뒤져 사진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다. 내 거야, 아들아. 항상 그랬어. 민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가 안고 있는 아기의 목에 보이는 출생 표시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표시, 수년 동안 그들을 연결해준 보이지 않는 유대였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히 말하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민우와 순자는 침묵 속에 앉아 서로의 동반자 관계와 그들이 찾은 평화를 즐겼다. 민우는 그가 한때 오만한 상속인에서 지금의 자신으로 오기까지 걸어온 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고정우와 그가 가르쳐준 교훈들에 대해 생각했다. 강동훈과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대에 대해, 박상훈과 그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에 대해, 그리고 순자, 그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진정한 자아로 다시 인도해준 여인에 대해 원이 완성되었다. 상속인은 자신의 진정한 유산을 찾았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과 연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첫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민우는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상관없이 그것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누구가 되고 싶은지 알았기 때문이다.